장맛비에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장기화의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왜 이렇게 진화가 어려운 걸까요?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비가 와서 빨리 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예, 비가 오더라도 사실은 내부에서 지금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빗물이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와는 무관하게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안쪽에 굉장히 화재가 강한 상황, 또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한계 때문에 진압 활동도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화재 진압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류센터의 특유 구조가 상당히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던데 내부 진입이 좀 어려운 이유는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대실하는 공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환기라든지 채광을 위한 창문 이런 것들의 개구부를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바깥에서 사실 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창문이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 안쪽에 연기라든지 열들이 그대로 축적되면서 화재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현장의 어떤 위험도는 높아지고 소방대들이 현장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그 화재 현장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창문을 찾아볼 수 없는 창고 특유의 이제 구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이제 온도도 높아지고 화재가 계속되면 건물이 아예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실제로는 이제 건물에는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아마도 구조적인 힘을 받고 있는 내화 구조, 이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벽이라든지 기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높은 온도에도 사실 일정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게끔 내화 성능들을 갖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시간 화재에 노출되거나 또 높은 열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런 구조적인 힘을 잃으면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금 6층, 7층에서 이제 화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6, 7층의 어떤 슬래브라든지 국소적인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인 대비로 사실 그 지역의 대피령 이런 것들을 이제 내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6, 7층 그 부분에 이제 부분 붕괴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신데 지금 내부 진입이 안 되면 외부에서 물을 뿌리고 이런 게 지금 진압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방에서도 내부에서 접근이나 진압이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헬기라든지 외부에서 살수차 같은 것을 통해서 진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예.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나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외벽을 일부 또 이제 철거를 해서 외벽을 일부 이제 탈락시킨 이후에 그쪽으로 물을 이제 뿌려서 화재를 조금 더 이제 진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021년에 5년 전에 덕평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화재 규모가 상당했고요. 화재 설비 같은 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좀 형편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화재가 확산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이를테면 감지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화재 초기에 이런 소방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특히 이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작동을 안 해서 화재가 커졌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또 이를테면 설계 단계에서의 충분한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초기 진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소방시설이 아무리 강하게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의 대형 창고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시설들을 강력하게 작동을 시켰어도 대부분은 전소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초기 진압이나 초기 대응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요. 이거 좀 짚어볼게요. 창고
경우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상당히 좀 다 적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이 나고 보니까 지금 내부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창고 화재 같은 부분은 초기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돼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적응성 있는 초기에 빨리 작동할 수 있는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더라도 조기 반응형 혹은 또 그러면 습식이라고 해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서 초기에 작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사람들한테 빨리 화재를 알리고 또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피난에 대한 부분들 설비들을 강화하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소방대들이 접근했을 때 빠르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접근로의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초기 대응 매뉴얼이 좀 구체화되고 철저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